안녕하세요, 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C샵으로 시리얼 통신을 했었죠. 오늘은 XGK PLC에서 시리얼 통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PLC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PLC가 좋은지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혹은 PLC를 배우는 것이 나은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이 나은지, 또 PLC로 개발하는 게 편한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게 편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비교거리가 되는데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PLC가 좋은 점들도 많고 또 단점들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PLC가 좋은 점들도 많고 단점들도 많습니다. 아마 C샵으로 시리얼 통신을 해보셨으니 오늘 한 가지는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LS 산전의 XGK PLC에서 시리얼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배선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형태인 D서브 9핀 수수 커넥터에 다이렉트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어려웠던 점들도 같이 공유를 할게요. 제가 LS산전 PLC로는 시리얼 통신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PLC의 단점은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처럼 자유도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보내는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를 설정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큰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PLC 제조사에서 만든 규칙대로 설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매뉴얼에 의존을 해야 해요. 매뉴얼이 빈약하면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요. 또 매뉴얼의 양이 너무 방대하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정대로만 하면 타이밍 문제라던가 이상한 버그를 만나는 어려움은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유도가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도 사용해봤던 제조사의 PLC라면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LS산전에서 제공하는 방식대로 시리얼 통신을 해볼 겁니다. 저도 어려웠어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안 된다고,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깨비와 가볍게 즐기면서 느낌만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각종 PLC로 통신도 하고 모션 컨트롤도 하고 하지만 다 까먹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고 대신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을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검색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죠. 우선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바코드 리더기와 똑같은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보레이트 9600, 데이터 비트, 스탑 비트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네트워크 구성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 같은데 잘 안되거나 할 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동작 모드는 P2P 사용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HMI와 통신을 한다던가 모드버스 프로토콜과 같은 규정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드인데 자세한 내용은 패스할게요.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대로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시리얼 카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에서 우클릭을 하고 항목 추가해서 P2P 통신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P2P를 추가했더니 P2P 채널과 P2P 블록 그리고 사용자 프레임 정의가 생겼는데요. P2P 채널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P2P 드라이버는 사용자 프레임 정의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고는 사용자 프레임 정의에서 바코드를 읽어라 라고 했던 명령어가 있었죠. 이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항목 추가에서 그룹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룹명은 제가 임의로 라이트로 했습니다. 프레임 종류는 보내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니 송신이 되고요. 이렇게 프레임 그룹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프레임은 바디로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리드 커맨드로 하겠습니다. 통신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보내는 프레임을 헤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내는 프레임을 테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바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는 바디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화면에서 꺾은 괄호로 쌓여있는 T 슬러시를 보내는 데이터로 만들게요. 라인 추가를 한 후 문자열 상수 그리고 데이터는 꺾은 괄호로 쌓여있는 T 슬러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P2P 블록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리얼 카드에서 232 통신은 채널 1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422, 485 통신은 채널 2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채널 1을 사용했습니다. 배선도 채널 1에 했어요. P2P 기능은 보내는 데이터니까 샌드고요. 기동 조건은 M4000을 넣었습니다. M4000을 ON 하면 데이터가 보내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프레임은 아까 만들어둔 리드 커맨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끝나면 내가 설정한 P2P 채널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꽤 오래 막혀서 고생을 했는데요. PLC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제조사 PLC라면 이런 특수한 설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트워크 구성의 시리얼 카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통신 모듈 설정 및 진단에서 서비스 이네이블을 선택하신 후에 내가 만들어둔 P2P 통신 채널 1을 이네이블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해서 한참을 헤맸어요. 아까 바코드 리더기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M4000을 활성화해 주어야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10초마다 한 번씩 명령어를 보낼 수 있게 M4000을 ON 해 주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고생한 부분이 있었어요. LS 산전의 XG5000에서 통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프레임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 컴 어널라이저와 비슷한 환경인데요. 이것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프레임 모니터를 어디서 켜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넷 대부분에서 이것을 우클릭하면 프레임 모니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나와서 이제 촬영을 해야지 했는데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아까는 왜 안 나왔을까? 찾아봤더니 IO 파라미터 화면과 진단 화면이 생긴 것은 똑같지만 IO 파라미터 화면에서는 프레임 모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IO 파라미터 화면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화면은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를 몰라서 정말 한참 헤맸습니다. 이 작은 아이콘을 눌러서 나오게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 헤맸습니다. 어쨌든 이 프레임 모니터에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10초마다 바코드를 읽으라고 데이터를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으니 10초마다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 통신선을 연결해서 실제로 바코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혀지네요. 오늘은 굳이 마가레트를 읽어보진 않을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위로 따봉 그리고 응원 댓글은 깨비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